제가 목요일 아침에 김어준 그 공장장이 변호사님이 꼭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이제 8시경에 뉴스 공장 가서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정치권의 엄청난 쟁점이 됐습니다. 역시 이제 뉴스 공장이 큰 스피커이니까요. 그리고 오후에 제가 그리고 그날 새벽에 또 뉴스 토마토 나가서도 또 같은 얘기를 했고, 오후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그 목요일 아침에 제가 그런 예견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제 벌어진 사태는 그 전날 수요일 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 질의합니다. 누구한테? 이게 중요합니다. 법원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씨에게 질의합니다. 고등법원에 있는 게 지금 선거법 파기환송, 유죄, 이게 다시 열려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놓으면은, 그리고 그게 다시 대법원 올라가서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돼버린다. 어마어마한 사태가 터지는 거죠. 네, 그것을 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한테. 재판을 재개할 수 있잖아요. 고등법원장 김대웅이 답변이 이론상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엄청난 발언을 한 거예요. 엄청난. 달리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바로 죽여버릴 수 있다, 이제 끊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깜빵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가 재판이 열리면 5개가 다 열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정교사, 이건 집행유예예요. 이 고등법원에 있는 1심에 있는 대북송금, 이건 이화영 부지사 공범이 7년 8개월, 그러면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들 다 공범들이 5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뭐 7년 8년 다 합하면 20년이 넘을 수 있다 이거예요.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대통령을 감옥소에 20년 쳐넣는다. 어마어마한 사태. 쿠데타죠, 쿠데타. 네, 네. 네. 이게 국힘, 법원, 검찰이 동맹을 해가지고 암묵적 합의를 했어. 또는 명시적으로 뭐 합의를 했을 수도 있겠죠. 벌어지는 사태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 아침에 뉴스공장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오후에는 입원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시 국민의힘이 같은 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친윤입니다. 친윤 중에 친윤 성렬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이자가 답변한 게 이렇습니다. 재판을 다시 여느냐 하는 것은 판사님의 전적인 재량이다. 현재는 어쨌든 판사님이 5개 재판을 전부 다 중지했기 때문에 검찰이 현실적으로 이걸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판사가 만약에 재판을 재개하는 길을 터주면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와, 이걸 정확히 지금 해석하는 언론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뭐 뉴스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내년 2월 달에 정기 인사 때 지금 중지시킨 판사 말고 선거법은 지금 중지시킨 판사 이재관 부장판사가 상당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5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 마음이에요. 너 다른 데로 가. 다른 좀 극우적인 판사 이리 와. 그런 판사는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뉴스공장 나가서. 또 추석 연휴 때 제가 시리즈로, 그래 너 와서 재개시켜. 그래서 새로 온 판사가 이제 재판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쪽 변호인도 의견을 내봐라. 검찰도 의견을 내봐라.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측은 5년 임기 동안 재판 열면 안 된다. 검찰 쪽은 재판을 열어야 된다는 학설이 더 다수들이다, 유력하다. 재판 열어주세요. 새로 온 판사가 재판 여는 게 맞네 라고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재판은 바로 열립니다. 이런 사태를 제가 다 지금 예견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쉬운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 해결을 못하고, 좀 덜 나쁘면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제갈 공명 같으면, 장자방 같으면 한 큐에 조질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온다 이래요. 그래서 또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제가 제기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걸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이해를 금방 했죠. 굉장히 똑똑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입원한 목요일 날 아침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불렀어요. 양부남, 이건태,
둘 다 검사 출신이죠. 양분함 씨는 이제 검사 고검장 출신이고, 네. 불러더니 이분들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좀 한심합니다. 예, 한심합니다. 예, 역시 검사 수준다워. 검사라는 게 이거 짭새잖아, 짭새. 뭐 도둑놈 잡고 국가의 큰 시스템을 생각하고 해결책을 하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짭새들 사람 한 명 잡는 거. 예, 그래서 선진국은 검사 출신이 국가 경영하는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 뭐 미국은 뭐 검사하다가 이제 도지사 이런 거 하다가 예, 주지사 하다가 대통령 되고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 거죠, 경영에. 그런데 이분들 답변이 새로 온 판사가 재판을 새로 연다는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을 탄핵시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 정말 한심한 소리. 조희대가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새로 온 판사를 탄핵시켰다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재판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해버렸어. 재판 재개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 가서 이제 재판 받아오면 되고 직무는 정지되겠죠. 그러면 다른 판사가 와서 이미 재개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판 재개를 막는 게 중요한데 그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에?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즘 지난 작년에 그래도 참 열심히 노력해서 윤석열이를 8대0으로 파면시키려고 처음에 5대3 이랬는데 정말 의견을 모아서 잘했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그분도 요즘 뭐 언론에 나와서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안 된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법관들한테 법대로 하라고 해야지 왜 법관한테 정치를 하라고 하느냐. 정치권이 완전히 반대하고 나서잖아요. 지금 헌법재판 새로 온 소장 김상환 씨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라고 별로 다르겠어요? 정체성은 판사예요. 나머지 판사 현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 헌법재판소 간다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 높다. 그런데 그 판사 탄핵 하나 해가지고 뭐가 해결되냐 이 말이야. 예? 여태까지 판검사 탄핵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예?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 문형배가 있을 때도 탄핵은 다 기각됐잖아요. 네. 그만큼 헌법재판관들도 다 판사 출신들이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 보수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조건 우리 판사들 우리끼리는 우리가 특권층이야.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신으로부터 신탁받은 우리는 신성한 존재들, 신성가족이야. 칼 마르크스가 그 당시 정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정 그 유럽의 나라들 그자들이 혁명을 반대하는 신성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공산당 선언에서 적고 있죠. 거기서 이제 신성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신성가족이다. 손대지 못하게 하는. 손대가지고 뭘 처벌하려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려. 판사가 무죄를 때려버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 양분함 이건태 의원이 그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당대표 때 그 개인 변호인 한 사람들이에요. 개인 변호인 한 사람들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도라는 게 머리에서 안 나오는 거다, 이거야. 안 나오는 거라.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변호인 출신, 다 검사 출신들.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역시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이 굉장히 샤프하고 정말로 현명한 분이에요. 정확하게 제보고 변호사님 그러면 간단한 해결책이 뭐냐? 재갈공명 장자방 같은 해결책이 뭡니까? 간단하다. 그날 오신 김교흥 민주당 의원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고등법원에서 재판 재개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 그러면 대법원 가서도 똑같이 그게 확정됐다 하면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려고 헌법재판소법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장시간 동안 좀 국민들은 또 1년 이상 정말로 걱정을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 간다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모델로 할 건데 독일에서 헌법재판소 가면 기본권 관련성 때문에 90% 이상이 각하됩니다. 나머지 중에 한 10건 중에 한 5건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전체 100건 중에 한 5% 정도가 이기는 겁니다.
예,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게 해결책이 안 된다. 국민들은 너무너무 설사 이기더라도 1년 반 이상을 또 너무나 괴로워해야 돼. 대한민국 지금 집값을 잡아야 되고, 경제난을 살려야 되고, 안보, 북한 문제, 트럼프 문제, 할 일이 정말로 천진데, 정말 대한민국 발전에 변곡점에 있는데, 거기에 헤매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일본 꼴이 납니다. 일본 경제가 망했던 꼴이 난다 이거예요. 거꾸로 중국은, 제가 이건 잠깐만 말씀드리고 별도로 할 텐데, 중국은 2001년도에 헝다그룹의 부동산 최대 그룹의 부도가 나고, 나머지 대형 그 부동산 그룹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죠. 예. 그때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전부 다 부도 처리해버렸어요. 중국의 공상은행, 농상은행, 주요은행이 대출이 물려버리고 그게 엄청나게 불안했지만, 반대가 많았지만 그냥 칼로 도려내버렸어. 그러면서 중국의 그 부동산에 투입되던 자금을 AI, 양자역학, 바이오, 이런 또 휴먼 로봇 이런 데 투입해가지고 4년 만에 미국과 견줄만한 그런 초첨단 기술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 강력한 리더십, 완전히 이 대한민국 발전 궤도로 바꿔야 되는 우리가 그런 지금 때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잘린다 이걸로 국력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해결책은 뭐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에 조문 하나를 넣으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그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재판은 정지된다. 임기 이후에 열린다. 형사소송법을 하나 조문을 만들어서 개정하면 돼요. 다수당이니까 그냥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고 확정.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법원이 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검찰이 재판 제기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넣기 전에 지금 이제 시간 싸움이다 이거예요. 이미 이제 국민의힘, 법원, 검찰은 동맹을 맺었다. 국정감사에서 완곡한 표현을 빌려서 우리는 뒤집어 엎겠다. 이 의사를 표현했다 이거예요. 모든 혁명의 역사는 다 보수 반동이 옵니다. 혁명이 그냥 순탄하게 되는 혁명이 어디 있겠어요. 프랑스 혁명이 터지니까 4년 후에 테르미도르 반동이 왔고 러시아 혁명이 터지니까 또 반동이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도 4.19 혁명이 터지니까 5.16이라는 보수 군사 반동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헤겔 선생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했더니 더 똑똑한 칼 마르크스가 위대한 헤겔 선생의 그 말씀에 나는 한 가지를 더 붙이겠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지금 만약에 재판을 제기해서 판을 엎어버리면 이거는 비극이 아니라 코미디예요. 이걸 못 막으면. 그렇죠? 전두환이의 쿠데타, 1212 군사반란, 5.18 학살, 그건 비극이었죠. 그러나 지금 다시 이런 보수반동의 쿠데타로 이 정권을 넘겨준다는 그거는 정말 코미디고 너무나 웃기는 것이죠. 칼 마르크스의 말대로 희극이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간단하다.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 넣어서 딱 개정하면 끝난다. 이병철 TV 사이다가 앞으로 김어준 뉴스 공장과 함께 이것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